이번 경선 결과가 이 친명 일색에 대한 비판이라는 해석과 함께 비명계 움직임이 좀 주목을 받고 있어요. 공교롭게 김경수 전 지사가 일시 귀국을 했는데 국민들께 걱정과 심려를 끼쳐드렸던 사람으로서는 대단히 송구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만큼 더 열심히 보고 듣고 배우고 노력해야 하는 것이 지금의 제 처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거는 좀 주목할 만한 부분인가요? 그거 뭐 그냥 언론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지. 지금 뭐 비명은 학살을 당했는데 예. 당분간은 이제 무슨 힘이 있겠어요. 박지원 의원 당선인이 공교롭게 또 김경수 복권론을 공개적으로 제기하더라고요. 해줘야죠. 저는 해줄 거라고 봐요. 김경수 지사가 그러한 덕목을 갖춘 지도자인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은 지금 현재 윤석열 대통령이 운명을 가지고 있어요. 자기 장모는 가석방하고 유명한 야당 지도자한테는 복권 안 해가지고 정치를 못하게 딱 묶어놓으면 대통령도 안 좋죠. 그건 원래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 때 그 해줬어야 되는데 거기도 또 눈치 보느라고 그걸 안 해주고 또 지난번에도 그거 사면만 하고 복권 안 시킨 것도 옹졸한 거였고 그 복권은 당위로서 사실 해줬어야 된다고 이제 보는 건데 왜요? 왜 딴 사람 다 해주면서 서로 원래 저 사면 복권 때는 저도 청와대에서 그 작업을 해봤지만 이 균형을 맞추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권 인사 해주면 양권 인사 그러면 해줘야 같이 된다. 이렇게 서로 비율도 맞춰서 하게 돼 있는 게 사면 복권이에요. 정치인 사면 복권은 또 딴 사람들 다 해주면서 그걸 또 인색하게 사면만 하고 복권 안 시킨 건 너무 인색한. 아니 윤 선배님 말씀하니까 예. 김경수 이제 지사가 뭐 영국에서 일시 귀국하지만 많은 이렇게 관심을 받는 이유는 이재명 대표와 또 정치적으로 또 이렇게 경쟁의 관계에 설 수 있는 몇 안 되는 사람 중에 하나가 저희들이 볼 때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입니다. 어찌 보면 이분 참 아까운 분이에요. 제가 드루킹 특검을 통해서 결론은 이분이 이제 희생양이 된 건데 사실상 드루킹 특검을 그 뭐 3개월에 제한되지 않고 좀 더 시간을 가지고 또 뭐 수사 인력을 좀 보강해서 수사의 범위도 사실상 그때 대통령까지 올라갔다면 그 종착역은 저는 당시에 문재인 대통령까지 올라가는 사안이라고 봅니다. 그걸 촉대면 사람이 김경수 전 경남지사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아니 윤 대통령이 옹졸했다, 인색했다 하셨는데 그러면 그러니까 할 가능성이 있다 보세요? 그런 이제 앞으로? 측면에서 저는 김경수 경남지사 같은 경우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나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뭐 상당한 핵심적인 역할을 하면서도 여야 간에 이렇게 어떤 강대강의 어떤 대치적인 어떤 그런 막장 정치보다는 그래도 절충을 통해서 합리적으로 문제를 풀어볼 수 있는 몇 안 되는 쉽게 말하면 민주당 인사 중에 인사예요. 이렇게 보시는군요. 앞으로 좀 주목을 해봐야겠습니다. 이번에는 국민의힘으로 가보겠습니다. 자천, 타천으로 거론되는 당대표 후보군 많죠. 나경원 당선인, 안철수 의원, 윤상현 의원, 유승민 전 의원, 그리고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까지 다양합니다. 먼저 원내 중진들 행보가 최근에 활발해졌다 이런 분석이 나오는데요. 나경원 당선인 정책 신경 쓰고 있고 윤상현 의원 보수개혁 외치고 있고 안철수 의원은 용산과 각을 세우고 있는 상황인데 이거는 당권 도전 포석이라고 봐도 되나요? 그렇죠. 아무래도 그때 가서 뛰어들면 늦어요. 그때는. 네. 이미 전당대회 한두 달 전에 주자들이 웬만큼 당원들이나 국민적 지지가 어느 선상에서 형성되는지 보고 출마할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에 지금 전당대회 흔히 말하는 당권 주자들은 지금 자신의 정치적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서 다양한 수단과 방법을 강구하는 거죠. 총장님 밖에서 보시기에는 지금 분위기 어때요? 무슨 분위기요? 당대표 국민의힘 지금 전당대회 분위기 말이에요. 지금 뭐 한동훈 그 전 비대위원장이 장관이 나오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지금 최대 변수다. 저는 뭐 팬덤 정치라고 하는 게 나는 아주 우리 정치에 퇴행을 가져오고 큰 해악이라고 민주당이 지금 그렇고 한동훈도 팬덤이 이렇게 생겼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게 참 불안해요. 하여튼 그 팬덤이 있다는 게.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팬덤도 불안하다. 팬덤 정치라는 것 자체가 불안한 거기 때문에 난 암덩어리라고 봐요. 이 정치의 팬덤이. 그래 정치인 좀 지지를 받는 건 자연스러운 소위 말해 일이지. 노무현 대통령이 말하는 깨어난 시민들이 아니에요. 거기는 그 팬덤이라고 하는 게 정상적이지 않은 사람들의 집단이라고 보기 때문에 제가 보기 그 행태가 그 차이가 뭐예요? 예? 그 노무현 전 대통령을 지지했던 당시 뭐 좀 노사모아. 상식을 가지고 예. 합리적인 판단을 하는 게 아니라 법치라는 게 완전히 무너진 거예요. 누가 이제 법을 지키려고 그래. 2심에서 바꾸도 당을 만들고 저렇게 지지를 받고 참 나라 앞날이 참 걱정스러워요. 그러니까 정치와 법치를 넘어선 팬덤에 대한 우려를 말씀해 예. 주신 건데 한동훈 위원장 목격담 사진은 어떻게 보셨어요? 그 당시 도서관 사진. 글쎄 뭐 워밍업 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제 이거는 다시. 전당대회 출마 워밍업이다. 예, 그렇게 얼굴 알려진 사람이 뭘 도서관에 가봐. 책 볼 일 있으면 집에서 보면 되지. 또 책이 많으니까 가서 이 책도 보고 저 책도 그거 빌려가지고 누구 시켜서 빌려 오면 되고 뭐 그 서점에 가 사면은 더 좋은 거고 그런 거지 사다 보면 돼. 또 시민들도 만나고요. 그러니까 시민들 만나고 뭐 셀카 찍고 하는 게 그게 워밍업 아니겠어요? 전당대회 워밍업이다. 이렇게 보시는데 대표님도 뭐 동의하세요? 윤 대선배님 말씀 저도 대체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한동훈 위원장의 아무래도 행보에 대해서 많은 언론과 또 국민적 관심, 당원들의 또 당심도 저분이 어떤 상황으로 갈 건지 눈여겨보고 있는 상황이죠. 어쨌든 전당대회 출마 워밍업이다. 워밍업 같다라는 점에는 두 분 다 공감대를 이룬 상황에서 원외 인사가 여론은 높습니다. 유승민 전 의원이 가장 높아요. 국민 여론 보면 28%고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26%, 오차 범위의 접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유승민 전 의원은 어떻습니까? 고민을 할 수밖에 없다. 정치를 아는 사람이죠. 되면은 네. 잘 할 텐데 워낙 뭐 윤석열 대통령한테 찍혀 있어가지고 과연 그 힘을 쓸 수 있을지는 모르겠. 근데 뭐 한동훈 위원장도 뭐 최근에 그렇게 또 찍혀 있다고 하니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 그 말이 만약에 사실이라면, 그 분석이 사실이라면 사실이 아니면 뭐라고 했을 텐데 가만히 있는 거 보면 사실인 거 아니에요? 굳이 뭐 지금 상황을 뭐 흔히 말하는 당권 주자들을 예상하면서 네. 언론에 보도되는 대로 친윤, 비윤, 반윤 이렇게 이제 3등분으로 구분한다 그러면은 5명 정도의 지금 예비 후보자들의 면면을 규정할 수 있겠죠. 그런 측면에서 윤승민 의원은 맨 왼쪽에 가 있는 반윤으로 봐야 될 거고.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은요? 제가 볼 때는 비윤 정도, 옅은 비윤. 옅은 비윤. 아니 최근에 가장 분노로 선 사람인데 그럼 반윤이다. 그렇죠 이제 반윤으로 윤 대선배님 같은 경우 반윤으로 보시네. 이렇게 평가가 저는 없고요. 비윤 정도로 보는데. 그럼 한동훈 전 위원장은 워밍업이다 했으면 유승민 전 의원도 반윤이어도 나올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글쎄요. 당연하죠. 그러니까 뭐 이번에 정책 꿈을 한번 이루려고 그러면 아마 이번에 대표에 한번 도전을. 근데 이제 룰이 어떻게 되느냐. 전당대회 룰이 전당대 중요하다. 룰이 어떻게 되는가도 좀 지켜보겠죠. 나올 것 같으세요? 그 룰이 좀 그래도 해볼 만한 룰로 가면 거기도 나오지 않겠어요? 그러면 이제 뭐 국민의힘도 상당히 아주 재미있어지는 거죠. 한동훈, 유승민 이렇게 나오면 네. 당이 살아나는 거죠. 둘 다 또 윤석열 대통령하고는 서로 이런 사이인데. 근데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 손아귀에서 이제 벗어나는 당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둘이 나온다고 하는 거. 해볼 만한 룰이라는 거는 어느 정도 생각하세요? 뭐 50대 50 정도로 간다 그러면 해볼 만하다고 보겠죠. 당심 50, 민심 50이면 예. 유승민 전 의원 나올 수 있다. 나온다고 보죠. 윤 대선배님 판단을 제가 거의 50대 50까지는 좀 지금 현재 당 전에 50대 50까지 100%에서 갔었잖아요. 옛날에는 했었죠. 글쎄 옛날에.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사정이 있기 때문에 집단 지도 체제도 하나의 또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전당대회 룰 당심 지금 우리 민심 상관없이 전당대회는 이제 당 대표는 당 대표대로 당 대표 후보들 중에서 뽑는 거고 최고위원은 최고위원 또 후보들 중에 뽑는 건데 네. 과거에 이제 5대5로 이렇게 반영할 때 같은 경우는 제일 득표로 많이 한 사람이 당 대표고 그 다음이 수석 최고가 예. 되고 이 최고 이리 되잖아요. 득표 순대로. 이렇게 해서 이제 집단 지도 체제로 갈 수도 있죠. 이렇게 되면은 나경원, 한동훈, 안철수, 윤상현
그 최고위원회에 다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런 그림도 저는 괜찮다고 봐요. 이분들이 그러면서 다 이제 최고위원회에 앉아 있으면 용산도 쉽게 어떻게 할 수는 없는 거죠. 아무래도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저 경험에 그때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쉽게 말하면 집권지도 체제였습니다. 박근혜 대표의 뜻을 받드는 서청원 당시 후보가 김무성 대표한테 저요. 김무성 대표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박심은 대단하게 작동이 됐는데 예. 뭐 자기 마음에 없는 사람이 되고 나니까 박근혜 대표 몰락 원인 중에 하나가 이 당을 너무 멀리 해버린 겁니다. 개인적으로 한 시간의 독도 시간도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 집권당과 대통령 청와대하고 무슨 호흡이 맞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배척만 할 수도 없어요. 윤석열 대통령하고 각을 세우고 그 정부와 뭐 이렇게 배척하고 당이 이제 모든 걸 팔걷어 붙여 나선다. 이것도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를 짚어주셨는데 이번 전당대회에서도 소위 말하는 그 윤심이 작동할 거라 보세요?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총선 이후에 이제 레임덕이 들어간 거 아니에요? 윤석열 대통령하고 뭐 좀 사이가 좋고 나쁘고 떠나서 네. 이제는 당이 독자적으로 갈 거예요. 거기 눈치 안 볼 거예요. 이번에 그렇게 망해놓고 뭘 더 눈치를 봐요. 그러다간 우리도 다 죽는다고 생각할 텐데 당원들. 그러니까 이제 뭐 작년 이제 봄에 이제 김기현 당대표 흔히 말하는 김장연대를 통해서 뭐 그런 당대표가 만들어질 가능성은 좀 적어졌다고 봐죠. 그렇기 때문에 김기현 뭐 시즌2는 쉽지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친윤 그룹에 이렇게 대표 선수로 나서지 않으려고 그럴 거예요.